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곡.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오늘도 여행의 길라잡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사님께서 또 한울타리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가수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예, 저 가창력이 좋은 가수들 좋아합니다. 아까 네. 최진희 씨 좋아하신다고. 네. 그럼 또 누구 좋아하세요? 뭐 신효범 씨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선희 씨도 좋아하고. 주로 여성 가수만 좋아하시네요. 그런가요? 이제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게 또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저도 남자 가수를 주로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 5831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박사님께서 약간 밀당을 해주셨대요. 마치시면서 다음 주를 더 기대해 주세요. 예. 능엇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설화예요? 오늘은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네. 저희가 이제 2025년을 열면서 백제 사신 여정기를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 두 번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능어대와 관련된 소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능어대요. 네네. 근데 또 능어대 하면은 많이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어떤 곳인지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능어대는 뭐 앞에서도 잠깐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백제 사신들이 인천 여정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인 곳입니다. 그 삼국시대 때 백제 사신들은 이제 당시 수도였던 한성의 위례성을 떠나서 인천의 비루고개, 문학산의 삼오지고개, 이건 이제 지난주까지 소개를 해드렸던 데고요. 이것을 거쳐서 이제 능어대로 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것 능어대는 중국으로 이제 배를 출발하는 곳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능어대가 아마 배를 출발하는 곳은 아닌 것처럼 아닌 것 같아요. 네. 추측컨대 이제 능어대는 사신들이 머물면서 배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곳, 이런 정도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배가 출발하던 곳은 이제 능어대 근처에 있었던 나루터죠. 네. 우리말로는 한나루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한자로는 이제 대진이라고도 하고 또는 한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배가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서기 이제 372년 백제 근처광 때 이제 이것이 처음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나루터로서의 역할이. 그 뒤 이제 한 100여 년 동안 이것이 이제 백제 사신들의 중국으로 이제 가는 중요한 배터라고 볼 수가 있었죠. 네. 이 배터는 조선 광해군 때까지도 아마 나루터를 이용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한진이 나루터였고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능어대는 그 주변에 좀 머무르던 곳 배를 타기 위해서. 네, 뭐 조금 이따 뒤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백제 사신 일행이 능어대 한나루에 도착해 중국으로 가는 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서쪽 해상에서부터 비바람이 몰아쳐 이 파도가 거세지고 있었죠. 이 사신들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러쩌지? 하루바삐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정녕 배를 띄울 수 없단 말인가? 그때 어디선가 아리따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사나운데 어찌 그 먼 곳까지 배를 띄우신단 말이십니까? 이 비바람이 잔잔해질 때까지만 여기서 머물다 가세요. 이 소리가 나는 곳을 봤더니 어려 보이는 어여쁜 기생이 있었습니다. 사신은 모른 척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나란 일이 바쁜데 이거 큰일이구나. 여봐라 사공,
바로 배를 띄울 수 없겠느냐? 사공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에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사옵니다. 이 바람이 좀 잦아진 다음에 그때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신들은 심란해졌습니다. 떠나온 가족들 생각에, 또 앞으로 이 험한 바다를 건너 이 중국으로 가야 할 생각에 이 마음이 좋지 않았죠.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기생이 말했습니다. 저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시름을 달래보시면 어떨까요? 사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기생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파도가 사라지고 순풍이 불기 시작했죠. 사신은 중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생이 간청했습니다. 나으리, 저도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또 차라리 저를 죽이고 떠나세요. 기생은 사신에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신은 사사로운 정분으로 이 나란 일을 망칠 순 없다. 물러서거라. 차갑게 선을 긋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신이 탄 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질 무렵 기생은 바위 위로 올라가 큰 절을 하고 바다로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능어대에 있는 이 바위를 기생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사랑과 전쟁인가 전설인가요? 이거 정말 이거 울어야 되나요? 마음 아파야 되나요? 이거 씁쓸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 잠깐 이렇게 복기를 해보자면은 그 비루고개에서 눈물바람 났잖아요. 네네. 가족들이. 네. 그리고 이제 3호지 고개 가가지고 3번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능어대에 와서 이러기 있게 해요. 정말.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당시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아니 사실 이게 뭐 다 만들어진 이야기일 그럼요. 수도 네. 있고 이게 설화하고 전설이지만 제가 또 왜 손이 떨리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그 실화를 바탕으로 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상을 붙이기도 하지만. 네, 설화 중에는 실화로 바탕하는 것도 꽤 있죠. 네. 예. 저를 또 똑바로 쳐다보고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뒷이야기는 여러분 교통정보센터 갔다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캐스터. 화요일 인천에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우리 남동걸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순국님 중국 사신들이 서해 갯벌을 바라보며 향수를 달랬다는 이야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 능어대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서 되게 흥미로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또 우리 박사님께 따져 묻는 건 아닌데요. 네. 아니, 실제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설화 중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이제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진정돼서 이제 바닷길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다 보면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기생과 연분이 생길 수도 있겠고. 웃음이 안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능어대나 그 주변에 이제 사신이 배를 기다리면서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었을 것으로 아마 추측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어떻게 또 그 기생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신 앞에 와가지고 참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아마 그 숙소에 있는 기생일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백제 사신의 그 여정에 의하면은 능어대는 이제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곳이자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출항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또 반면에 이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능어대가 배를 출발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신이 머물렀던 곳은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능어대에서 배가 출항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어대에서 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능어대 대가. 네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주변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 이런 것을 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곳에서 배가 출항을 했다라는 건 이치상으로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를 출항하는 것은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대진 한나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능어대에서 배가 이제 출발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옛 문헌 이제 여지도서라는 옛 문헌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진에서 백제사신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중국에 등주할 내주에 닿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진에서 배를 탔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능허대에 대해서는 청량산 옆 해변에 100여 층 높이로 솟아 이제 30여 명이 앉을 수 있는데 그 위에서 바다가 멀리 보인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높아서 바라봤나 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봐서도 이제 대진이 이제 배를 출발하는 것이고 능허대는 이제 배를 기다리면서 멀리 바라보는 그런 조망하는 장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따진다면 능허는 배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망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대에는 누각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뭐 경포대 하듯이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누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문헌상으로는 누각이 있었는지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각까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능허대는 배가 출발하는 곳은 아니고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서 네네. 바라다보는 바다를 듯한. 바라보는 곳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능허대. 이름이 멋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렵기도 하고 네네. 저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들었을 때는 뭐지 이렇게 좀 갸웃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의미 또 어떤 유래를 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능허대. 예, 이게 정확한 의미는 유래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한 설에 의하면 역사학자 지역학자죠. 네. 말씀하신 분 중에는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허라는 말은 이제 중국 송나라 때 시인인 소동파 당송 8대가에도 들어간 아주 유명하신 시인인데 네. 이 소동파의 대표작 중에 적벽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부인데요. 네. 여기에서 따온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 중에는 만경 창파를 걷는다라는 뜻의 능 만경지 망연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능의 능자를 따온 거죠. 네. 네, 그다음에 하늘을 타고 바람을 몬다라는 뜻의 빙허어풍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허자를 따와서 능허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설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능허라는 이름은 하늘을 타고 바람을 몰듯이 바다를 걷는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멋있네요. 있겠습니다.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본다면 이제 사신이 배를 타고 떠나기에는 이제 안성맞춤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의견은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따왔다라고 한다면 소동파는 중국 송나라 때 사람인데 중국 송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백제 이야기인데.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견해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결국 이제 능허대라는 이름은 백제 때 처음부터 쓰였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고려시대 이후에 누군가가 옛 일을 회상하면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을 지칭한다라는 것. 아까 경포대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일반적으로 누정이 세워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뭐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모룬대 이런 데는 또 누정이 또 없죠. 없기도 하는데 네. 그 능허대 위에 정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인할 길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운대 경포대처럼 능허대에도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망하는 곳이다. 네네. 배가 나가는 나루터는 아니었다. 네네. 이렇게도 추측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설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양파 같다는 까도 또 나온다는 인천의 역사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3125번님 막장 저리 가라네요. 오늘 설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셨고 우리 권혁주님 지난주에는 3호제 이야기였는데 우리 동네였거든요. 이제는 넘어갔네요. 오늘 능허대 역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풍미님도 다양한 설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셨고 김영자님도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박경일님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셨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세상에는 막장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우리 하조대, 경포대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가 또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가 하면 제보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원적산 터널에서 산곡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었고 지금 처리 중에 있다고 또 제보를 주셨습니다. 동육렬님 감사합니다. 원적산 터널에서 산곡역 사거리 방향 1차로 승용차 추돌 사고 있다고 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네. 백제 사신들의 여정과 이에 얽힌 지명 설화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백제 사신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설 연휴인 것 같고, 네네. 그 다음 주에는 또 살짝 아직 안 정해졌나요? 정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시고. 아니요, 서구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은 또 거기까지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2주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설화만 기다려야 되는데. 네, 설 연휴 지나고 와서 서구 쪽에 또 설화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동근 박사님 지금 이제 퇴근하시잖아요. 네. 퇴근하시면서 또 운전하실 때. 우리 밤톨 PD의 센스. 또 우리 박사님이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여가수. 네. 신효범의 노래를. 저는 이렇게, 감탄이 나오네요. 네. 하고, 예. 이 노래를 우리 박사님께 드리면서 같이 듣죠. 네. 네. 우리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예.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